오늘 제가 장애인의 구강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할 김해대학교 신생과 이정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이 발표를 진행하게 된 계기가 아마 행동하는 이사회라고 하는 단체 활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행동하는 이사회에 나눔과 열린 중증장애인 치과에서 지금 10년째 자원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겪고 느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다양한 분들이 오셨는데 일단 구강 파트가 이 앞에 함유가 되어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들의 구강 건강에 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심각성을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발표는요, 제가 장애인의 구강 관리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구강 관리에 대한 사례 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를 보게 되면 한 17만 명 정도 됩니다. 대구랑 그 다음에 인천과 비교했을 때 거기보다 훨씬 더 높은 장애인 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게 2023년 통계 추산입니다. 자, 그리고 치과 영역에서의 저희가 중증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애 분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봤을 때 뇌변변 장애, 뇌전증 장애, 정신장애, 지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 같은 경우에는 치과 영역에서 중증 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개원이다 이런 분들을 치료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이건 조금 더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 2019년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적으로 한 치과 영역의 중증 장애인 수가 1.6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한 1.7명 정도 평균치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이 어디에 가서 구강 진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거는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왼쪽에 있는 부분은 조금 작게 보이실 텐데요. 번역별로 지금 구강과 관련되어 있는 센터가 생기고 있는 곳이 보시면 16개 정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일반 개원위에서 우리가 장애인들의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게시되어 있는 병원인데요. 이게 부산시에 검색을 해보면 15개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금 더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치과 영역의 중증 장애인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에 이런 진료 범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제시되고 있는 게 청각, 지각, 시각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여기에 있는 분류되고 있는 장애인분들은 일반 개원위에서 진료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상에서 지금 나와 있는 게 나는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병원에서조차도 이런 중증 장애인들은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중증 장애인들은 어디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의 구강 질환을 간과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좀 다양합니다. 일단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요. 장애인분들의 보호자 또한 장애인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가 이제 강론을 해봐도 그렇지만 장애인 치과에 오시는 분들도 부모님 또한 장애인을 앓고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보호자나 활동지원사 또한 이런 구강과 관련되어 있는 지식이 그리고 인식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은 본인이 어디가 아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호소를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자원활동을 하다 보면 이제 환자분들이 어딘가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혀 말씀을 하지 못해요. 그냥 입안에 어디가 아파요라고 표시만 하지 손가락을 가르치지만 거기가 어딘지를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네, 장애인 저희가 치과센터 무료진료소에서는 지금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냐면 이분들의 칫솔질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칫솔질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어느 부분을 고쳐줄 수 있을지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프다고 했던 부분이 어디였냐면 아래쪽에 이제 소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쪽 길이고요. 그 소대가 아래쪽 치아에 굉장히 가깝게 위치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무조건 칫솔이 되면 거기부터 닿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칫솔질 할 때마다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관찰을 해서 이것 때문에 이분이 아팠다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칫솔질을 하기 싫었는데 왜 하기 싫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구강 검사나 진료의 기회도 굉장히 적습니다. 집 안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건강 상태는 정해 정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대해서는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 내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동권 제한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전문 치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된 장애의 재활이라든지 치료에 집중하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대한 우선순위가 거의 제일 후순위로 밀려지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구강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원인도 마찬가지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환자를 한 명 진료하려고 하면요, 앞서 지금 보이는 사진을 보시게 되면 5명이 같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를 하는 치과의사, 그리고 옆에서 보조하는 치과위생사 2명, 그 다음에 이 환자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잡아줘야 되는 사람 2명, 최소 5명 정도가 붙어야지만 치과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이런 분들이 진료를 하는 것이 더욱더 어렵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수가적인 문제들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이런 환자들의 장애인 진료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단 행동하는 의사이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저희가 무료 치과 진료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나눔과 열림이라는 치과가 개소가 되었고요.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2015년부터 자원활동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나눔과 열림 치과에서 시작했던 것은 치료적인 목적이었습니다. 치아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20대 분들 중에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치아가 10개 미만인 분들도 거의 다수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틀니 또는 분철이거든요. 근데 틀니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장애분들 중에 내변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불수의적으로 움직이는 근육들 때문에 틀니 정작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찌그러거리고 끼지 못하고 빼놓고 방치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 행동하는 의사에서 치료적인 게 정말 필요할까 이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방적인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은 치료적인 것들을 조금 더 줄였고요. 예방적인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문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치료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구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예방을 할 수 있는 칫솔질부터 이분들에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방문을 연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에 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가서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검진, 스캐닝, 그 다음에 장애인 맞춤 칫솔질 교육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본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치과로 내원하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계단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고가에 위치하고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곳을 저희가 이동식 체어를 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예방입니다. 자, 이 예방은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 혼자 힘으로 혹시나 구강 관리가 가능한 경우는 혼자 힘으로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요. 혹시나 할 수 없으면 자원활동가라든지 보호자를 통해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구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전신 감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혹시나 폐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강 관리가 제일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치아가 없으면 잇몸으로 먹으면 되지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잇몸으로 식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치, 틀니도 전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구강 관리를 저희가 칫솔질로 정말 초반부터 해드리게 되면 정말 개선이 많이 되는 것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하고 있는 건데요. 맞춤 칫솔질 교육입니다.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는데
분들인데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것이 이 환자분이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칫솔질을 할 수 없는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오른손을 쓸 수 있는지 왼손을 쓸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악력을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칫솔의 손잡이는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비장애인 분들을 쉽게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만 장애인 분들 중에서는 얘를 잡기가 힘들어서 놓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노인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연세가 들면서 손의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칫솔을 잡는 거라든지 숟가락을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맞는 정확한 손잡이를 만들어주면 스스로 칫솔질이 조금 더 잘 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맞춤 칫솔질 교육을 할 때 손가락 하나, 손가락 두 개, 손가락 세 개를 이렇게 내밀어서 실제로 잡게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하나를 잘 잡으면 일반적인 칫솔을 쓰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하나를 잡았을 때는 잘 못 잡는데 세 개를 내밀니까 너무 잘 잡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칫솔 손잡이를 따로 만들어 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게 치과 재료로 저희가 만들어 드린 건데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손에 힘이 없어서 잘 못 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잘 놓치기 때문에 칫솔질 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분에게 맞는 손잡이와 끈을 연결을 해서 만들어 드립니다. 실제로 우리가 식사 보조 용구는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숟가락 잡기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꺾어진 숟가락도 있고요.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끼워서 해드리기도 해요. 그러면 자력으로 본인 스스로 칫솔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손잡이부터 시작을 해서 칫솔질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려요. 하지만 굉장히 더딥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치는 안 나오지만 치아면에다가 착색이라는 걸 해서 칫솔질이 안 되는 부분을 확인을 시켜드리고요. 스스로 닦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마무리 칫솔질까지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플로우고요. 그래서 저희 나눔과 열린 치과에서는 이 칫솔질 먼저라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싹 다 자원활동가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여기 다 천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눔과 열린 치과 안에서도 모든 분들이 다 천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휴일을 다 빼고 오셔가지고 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제일 먼저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뭐냐면 칫솔질이 깨끗이 됐을 때 그런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지만 본인 스스로 관리를 했을 때 조금 더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게끔 저희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강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흡인성 폐렴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치과에 내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틀니를 끼시는 분들이 틀니를 안 빼고 주무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치료를 해놓고 나서도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고요. 실제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틀니 관리도 하나의 바가지 안에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씹는 경우도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모르겠지만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의 입속에서 구더기가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슈화가 됐었던 적도 있었는데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구강 관리를 해줬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강 관리를 그냥 쉽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도 숟가락으로 떠서 식사하시잖아요. 젓가락질 계속적인 교육을 해도 잘 못하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칫솔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런 교육들이 조금이나마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더욱더 나아지는 구강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요번에 저희가 실제로 방문을 했을 때의 케이스인데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계단이 많은 곳에 살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없어서 저희가 가지고 갔던 이런 이 스케일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 부엌에서 지금 이렇게 진료를 했던 모습인데요. 요걸 하려고 해도 한 사람이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 명의 분들이 같이 가셔야지만
구강 관리가 된다라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동식 구강 진료를 할 수 있는 체어라든지 포터볼 석션이라든지 스케일러가 있지만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들고 이동을 하는 것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사진은 와상 환자분인데요. 이분도 계속 누워서 생활을 하시는데 목에 이제 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계셨어요. 음식도 입으로 전혀 식사를 하지 못하시는 분이셨는데 이런 분들도 입속에 감기가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차피 입으로 밥을 안 먹는데 왜 관리를 해줘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으로 될 수 없고 두세 사람이 가야지만 진료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치과 체어가 들어가서 어떤 그런 공간이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휠체어에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진료를 정확하게 포지션을 잡아서 할 수 없어서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강 관리, 그냥 일반적인 칫솔질만이라도 제대로 해준다라고 하면 이분들의 자연 치아를 조금 더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자, 이분을 저를 좀 보면서 저는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아팠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거의 집에서만 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셨고요. 지금 몸이 아예 니은자로 그냥 굳어버리셨어요. 아예 활동도 전혀 못하시고, 근데 이분이 구강 관리를 막 해드리는데 식사도 거의 못하시고 그냥 미음만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가족 사진이 뒤에 있는데 지금 이 몸무게는 30kg. 네, 그 사진에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집에서 가족 돌봄을 하다 보니까 이분을 그대로 좀 방치했던 경우도 솔직히 있었고요. 그리고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니까 생활도 아예 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구강 관리도 거의 대부분 되지 않아서 치아도 한 5-6개 정도밖에 남지 않으셨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보면서 저희가 이런 분들의 구강 관리를 조금이나마 더 일찍 해줬으면 이런 결과는 나타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조금 가지게 되었고요. 자, 이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 3-4년 정도 보고 계신 분인데 30대 후반이고요. 직접 장애를 가지고 있으신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치과 치료를 거의 받지 못하고 지금은 임플란트를 지금 다 하신 상태입니다. 임플란트를 다 하신 상황이고요. 저희 쪽에서는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고 부산대학교에서 임플란트를 다 하셨어요. 집에서 그래도 좀 가족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전체로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분의 치아가 방치됐던 이유는 어렸을 때 치과를 갔는데 애가 너무 이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거기서 치과 의사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고 해요. 더 크면 데려와라. 그러다 보니까 치과를 아예 가지를 못하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잘 오시거든요, 주말마다. 그러니까 저희는 칫솔질 교육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또 같이 하는 게 뭐냐면 입체조라는 걸 같이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침이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입체조가 있거든요. 그 침 분비를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입을 움직이는 입체조가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랑 같이 연습을 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발음이 조금씩은 나아지는 게 저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요. 이제 이분 오면 저희가 돈 가지고도 돈으로 이게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치과에 왔을 때 그냥 입안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런 얘기들도 하면서 일상생활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하는 게 이분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영상 짧게 한번 볼게요.
들리시나요? 저만 들리는 건 아니죠. 걔가 오실 때마다 저는 계속 바르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구강 관리, 칫솔질 교육, 플러스 이제 이런 입체조라든지 우리가 입속에는 치아만 있다라고 해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입속에 나오는 침이 어느 정도 잘 분비가 돼야지 음식물이 식계가 형성이 되고 잘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도 밖에 문턱을 못 넘고 집에서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되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치과의사가 방문을 해서 칫솔질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일반의 환자들이 건반이라도 해주시게 되면 치아가 다 빠져서 치아가 없는 상태로 여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임플란트라든지 틀린 치료를 받으려고 하면 일회성으로 결코 끝나지가 않습니다. 받아야 되는 기간이 거의 6개월, 1년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관리를 하는 게 3개월에 한 번 또는 6개월에 한 번 계속 꾸준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오기 싫어서 그냥 끝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를 처음부터라도 저희가 이런 칫솔질 교육부터라도 먼저 해주시게 되면 이분들의 구강 건강이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장애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해가 있어야지만 아마 장애인 환자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칫솔의 중요성, 몸 건강이 제일 우선이긴 한데 전신 건강이 우선이긴 한데 전신 건강이 좋아지려고 하면 구강 건강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강 관리를 정말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맞는 정말 개인별 맞춤 칫솔질 방법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 환자를 보면서 그 환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하나만 잘 관찰을 해주시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서 훨씬 더 많은 개선의 이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항상 장애인 부모님 교육을 하면 마지막에 보여드리는데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고슴도치가 이제 앞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나도 머리 위에 풍선 모자를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뒷친구가 얘기를 해요. 너는 머리 위에 풍선 모자를 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풍선이 터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만 조금만 전환을 하면 이 친구 머리에도 풍선 모자를 씌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끈을 이용해서 이 고슴도치에게도 풍선 모자를 달아줄 수 있거든요. 오늘 이런 활동들이요. 이런 집에만 있는 장애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끈과 같은 역할이 돼서 이분들의 전신 건강과 그리고 구강 건강을 좀 더 잘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